S 파트너, 그리고 하렘. 남자들한테 익숙한 단어죠. 남자들은 한 번씩 이런 하렘을 꿈꾸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자들도 이 하렘을 꿈꾸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나요? 현실적으로 금기시되는 판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에 일탈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아닐까요? 여성향 웹소설 역대 최다 다운로드와 조회수를 기록한 하렘의 남자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줄거리부터가 왜 한 명의 남자랑 결혼해야 되냐는 내용인데 최근엔 드라마화가 확정될 정도로 2030 여성의 판타지를 건드렸다는 반증입니다. 이 웹소설이 여성향 역대 최다 다운로드와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하렘이라는 판타지를 원하는 건지를 보여주겠죠. 많은 남자들은 지금까지 여자는 가벼운 관계는 좋아하지 않고 사랑, 진심, 이런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자와 남자는 똑같아요. 이 사실을 눈치챈 남자들만이 그런 하렘의 블루오션을 누리고 있겠죠. 나의 판타지와 상대의 판타지가 동일하다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만약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그대로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지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눈을 가려도 여자의 가벼운 관계, 하렘을 만들고 싶은 욕구, 오히려 본능적인 심리는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자의 이런 성향을 공략해서 남자들의 하렘을 구축하는 제법 혁신적인 방법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드릴게요. 우린 지금까지의 개념을 한번 반대로 뒤집어 볼 겁니다. 수많은 여성과의 동시다발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자의 세컨드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자친구를 한 명 만난다면 데이트 코스를 짜고 돈을 쓰고 자주 연락하고 그러느라 일주일도 사실 모자랄 겁니다. 여기에 한 명이 추가된다면 더 바쁘겠죠.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부족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이 3명, 4명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모든 여자들을 챙겨주고 연락하고 데이트 코스 조사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몸이 나만하지 않겠죠. 그럼 반대로 나를 가볍게 취급하는 여자 4명을 만나서 내가 그녀의 세컨드가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할 때 만나고 의무적으로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그 사이에 여유를 갖고 또 새로운 여자를 들려서 10명, 20명으로 늘려간다면 실제로 내가 4명의 퍼스트일 때와 같은 노동량으로 훨씬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최적화라는 거는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방법론은 특정한 관계 이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사고관과 분위기에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고관과 분위기를 갖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원하는 목적을 깔끔하게 취할 수 있을 거고 동시에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흔히들 남녀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그녀에게 진심으로 대하라는 지침을 배우거나 상대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죠.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말들은 여자를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 겁니다. 가령 꼭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한다. 나는 네가 아니면 안 되고 너를 오래 보고 싶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만을 생각합니다. 진심과 그에 따른 신뢰관계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방금과 같은 텍스트들만이 진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남자가 이런 진심을 진짜로 가질 수 있으면은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남자의 그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진심이 관계를 어디로든 인도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남자들이 심지어 본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직 별 관계도 아닌 여자한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욕과 성욕의 부산물인 감정을 너를 위한 진심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관계로 가기 위한 올바른 신뢰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신뢰를 가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상한가요? 이 남자는 믿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현 상황에 치중할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여자에게 바라는 건 뭔가요? 관심을 끌고 싶은가요? 나도 어엿한 남자임을 증명받고 싶은가요? 아니면 만지고 싶은가요? 그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욕망이며 진실이자 진심일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오래 보고 싶어서 나는 너를 아끼고 있기 때문에 따위의 말을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공허할 수밖에 없죠. 고로 여러분은 어느 정도 못 믿을 놈이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못 믿을 놈이어야 감정적 부담이 내려가는 법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전적으로 믿어야 몸도 마음도 허락한다는 진짜 예쁜 여자라고는 구경도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은 샌님들의 말은 잠시 잊으세요. 이런 남자는 앞으로 가까이 해봐야 어차피 상처를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깊지는 않지만 그냥 우선은 즐겨보자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행에는 늘 끝이 있죠. 아무리 멋진 곳을 다녀와도 여행이 끝나고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 약간의 허전함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공허함과 시간, 비용의 무게를 알면서도 새로운 풍경과 짧은 몰입을 위해 기꺼이 가방을 들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 이런 방법이 옳고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점입니다.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셨거나 이 영상으로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관점의 다양성과 사고의 유연함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쁜 것은 나를 속이는 행위죠. 나는 순진하며 순결할 것이고 그것만이 순수함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갈 것이라면은 좋습니다. 멋진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면서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면은 글쎄요.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은 품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서 참는 척 하는 건 가장 못난 일이죠. 저는 그저 남자들이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어가자면은 여러분은 여성에게 내가 어떤 스타일의 남자인지를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신뢰죠. 이 남자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스타일이고 때문에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이 시간은 그의 솔직함의 근거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게 바로 그 신뢰입니다. 그런 신뢰가 어떻게 구축이 되냐고요? 네, 천천히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또 중요한 거는 남녀 관계에서의 전투력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전투력은 선택권에 있습니다. 선택권이 많은 사람이 전투력이 높은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폼 잡고 멋있는 척을 하고 댄디한 스타일에 막 미소를 머금고 있어도 여러분이 정작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이 한 명뿐이라면은 여러분의 전투력은 1에 수렴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술이든 거시적인 태도든 남자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이 여자가 아니어도 다른 쪽에 얼마든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의 폭이 넓어질수록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죠. 예쁜 여자들이 왜 전투력이 높을까? 그녀는 조금만 수틀리면은 바로 일어나서 다른 잘생기고 멋있는 오빠한테 안겨서 아는 오빠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연락할 수 있는 여자를 무조건 늘려놓으세요. 소개팅이든 어플이든 나가서 번호를 물어보든 계속 새로운 여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세요. 여자에게 접근하는 게 어렵다면은 첨부해드리는 이런 영상도 좋을 거고 어플이 어렵다면은 이런 방법들도 좋을 겁니다. 수많은 여자를 만나봐라, 관리해봐라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여자부터 늘려보라는 겁니다. 이건 그 누구에게나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외모도 능력도 너무 따지지 말고 그저 연락할 수 있는 여자를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여유 있는 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느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방법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에게 여자가 많을 것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많을 것이라는 느낌도 결국 선택권에 기인하게 됩니다. 굳이 네가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는 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과도 모두 연관이 되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많이 있지만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런 선택권을 가진 내 진심 표현이다 라는 것을 상호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성을 만났을 때 남자의 분위기에 따라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오빠 여자 많지? 이런데 자주 오지? 여자 많이 만나봤지? 이런 식으로 여자 많이 만나지? 여자친구 있지? 오빠 전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났어? 혹은 이런 질문들 외에 스스로 좀 방어를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사람을 진중하게 만나. 나는 이런 데 잘 안 와. 나는 가볍게 만나는 거 안 좋아해. 나는 이런 데서 남자 안 만나. 이런 모든 질문이나 선언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여성 편력을 억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어 여자가 많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합니다. 여자가 없지는 않지만 만나고 싶은 여자는 없다. 그럴 여자가 있었다면 만났을 거고 너랑 이러고 있지도 않을 거다. 난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냐고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답합니다. 평소에는 여자 만날 일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것 외에는 루트가 없다. 그렇게들 많이 만났지만 난 내가 만났던 여자들이 이상한 여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클럽이나 어플에서 만난 여자가 이런 데를 얼마나 다니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합니다. 남들보다는 자주 다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많이 시도해봐야 좋은 사람을 만날 테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만두는 게 낫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억지로 맞춰주고 싶진 않다. 마지막 여자친구에 대해 묻는다면 이렇게 답합니다. 마지막 여자친구는 클럽에서 만났다. 그리고 솔직히 잘 대화가 맞아가지고 첫날 잠자리를 했는데 하지만 내 전 여자친구도 남의 집 귀한 딸이었고 그녀와 나의 향후 만남이 장소나 만났던 상황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상대 여성이 그릴 수 있는 이미지는 여자가 많고 잘 놀고 부담 없는 정도만이 남게 됩니다. 바라던 바인 거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여자 쪽에서 어떤 가벼운 감정 정도는 남자에게 투자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가 나를 이상하게 볼 일이 없으며 내가 어떤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가 나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이나 부담을 느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방법론 초반부터 언급했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신뢰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더 깊게 가볼까요? 자, 이러다 보면은 관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순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식의 분위기를 풍기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는 다음과 같은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원나잇 많이 해? 사귀기 전에 관계부터 해?
처음 봤는데 그럴 수가 있어? 자, 똑같이 원나잇을 많이 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원나잇의 정의가 뭐냐. 관계를 하고 쌩 까는 것이 원나잇이라면은 그런 적은 없다. 그럴 사람이라면은 애초에 하기도 싫었을 텐데 뭐하러 시간 아깝게 그런 짓을 하냐. 사귀기 전에 관계부터 갖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귄다는 게 관계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그게 더 더럽다고 생각한다. 관계 역시 성인으로서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사귄다는 것도 그 과정일 뿐이며 여자의 몸이 사귄다는 계약 조건에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여자 스스로 더 기분 나빠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봤는데 그럴 수가 있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처음 봤으니까 그럴 수 있다. 30년째 봤다면은 너의 샤워 소리만 들어도 무서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너와 관계하고 싶다는 말을 돌려 하는 건 아니다. 그냥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지 괜히 사람 좋아 보이는 척 허울 좋은 소리나 늘어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기 싫어서 그런다. 난 보다시피 돌려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괜한 오해할 필요 없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서 한 가지 핵심적으로 중요한 킥이 보다시피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론에 부합하는 이미지에 관련된 말을 할 때는 이따금씩 보다시피, 너도 나를 보면 알다시피 라는 말을 사운드 바이트로 섞어주는 게 흐름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간단해 보일지라도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인식하고 넘어가는 순간 이미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성적인 관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무게감을 덜게 될 뿐더러 여자가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 가볍게 만나볼 수 있는, 마음 다칠 위협이 없이 가볍게 유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명분이 되는 거죠. 행위에 대한 정의 외에도 그 자체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남자의 역할이죠. 이는 행위에 대한 심오한 고찰 내지 나는 너와 그걸 하고 싶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는 식의 느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소재가 소재이니 만큼 이걸 줄줄이 유튜브 대본으로 다 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이 전문 수락되어 있는 글은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 참고하시면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전보다 훨씬 더 여자와 관계를 갖는 과정이 쉬워질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걸 얘기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의 영상을 너무 안 보셨나 보네요. 10개는 넘는 영상이 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어떻게 여성과 잘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렘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딱 성적으로만 끌리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것인가, 혹은 여자가 그 이상의 집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의적인 상태에서만 멈추도록 만들어서 그런 여자들을 주변에 두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다시금 유념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관계 설정은 남자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적인 위험 부담이 없으려면 여성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냥 한번 찍먹해보기 좋은 매력적인 남자로 남아있을 뿐인 거죠. 나는 너가 그냥 파트너로 남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나도 그게 좋아 라고 바로 답변한 여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원래 그런 여자라고 해도 기분 나쁘거든요. 우선 그냥 현재 감정에 집중하세요. 여성을 한 번 더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보듬어주세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한번 놀러가 볼지 정도에만 국한 지으시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이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남자의 입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방법론의 절대적 규칙입니다. 오로지 남자가 할 거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예뻐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는 묘해지게 돼요. 여기서 여성의 연륜에 따라 반응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만약 여성이 어느 정도 연륜, 굳이 나이를 떠나 어느 정도 있다면은 관계를 가진 뒤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연락이 없을 겁니다. 빅데이터예요. 굳이 연락을 안 할 이유는 없지만 더 이상 연락해봐야 어차피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쌩까거나 차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활발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는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좋은 겁니다. 언제든 보고 싶을 때면은 오늘 밥이나 먹을까 정도로 불러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여자와의 일화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예쁜 여자였고 이미 만남과 관계는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 뒤 어느 날 저녁에 여자와 통화를 하는데 그 치매 기운이 있는 할머니 산책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참 효녀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자기를 많이 좋아하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가볍게 장난을 쳤죠. 나만 좋아할 건데 할머니한테 질투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좋아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좋아하지 말고 사랑해줘야 돼.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익숙한 타이밍, 익숙한 신호기 때문에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라고 하고 조용히 있었죠. 그러자 그 여자는 됐어 알았어 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바로 아니야 사랑하지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어 라고 능청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결되지는 않았죠. 해결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답변으로 보인 행위가 이 방법론에 따른 저의 정석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자가 나를 더 좋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게 나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남자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이 남자를 한번 떠보려는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오빠 우리 언제 봐? 라는 반응들이 대표적이죠. 또한 주로 밤이나 새벽 제 활동 반경 주변에서 술을 먹고 나서 뭐해? 나올래? 가도 돼? 내 생각 안 났어? 등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테스트가 끼는 순간에 많이도 필요 없이 딱 한 번만 피해주세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순간들에 마찬가지로 또 예뻐하고 관심 갖고 연락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은 스스로 이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감정을 투자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기초적인 것들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이거를 체화할 수 있다면 여성을 만날 수 있는 수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효과를 본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단지 높아지면 말씀드렸지만 전 이게 옳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많은 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싫고 상처를 주기도 싫어서 고안된 방법일 뿐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진 방법이 더 많은 여자를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든 오늘 밤 이 여자 한번 취해보려고 가진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당겨 와서는 구걸하듯 잠자리를 갖고 그 뒤에 변해버리는 못난 남자들보다는 10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100배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들도 실제로 이것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얼핏 보면은 한낱 한량 양아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얼굴을 가져다 쓰고는 난 무해한 사람이야 라고 거짓말하는 남자보다는 너가 날 그렇게 보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해. 사실대로 말한 거니까. 그리고 너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도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쪽이 더 남자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양아치라면은 그래서 여자들이 양아치에 끌려한다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걸까요? 물론 양아치가 되려는 건 아닙니다. 더 남자가 됩시다. 아무리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설명해봐야 늘 댓글에는 여자와는 거리가 있을 법한 분들이 결국 얼굴이 다야 라는 말만 읊조리고 주무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의 나의 무노력에 대한 합리화를 할 수 있으니 안타깝지만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외모도 능력도 성격도 결국은 한 사람의 캐릭터에 종속됩니다. 그 캐릭터를 이루는 요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히스레저의 조커가 아니었다면 우린 영화 다크나이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배우의 캐릭터 구사력에 따라 영화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력적인 남자의 캐릭터를 구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황에 맞게 여자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린 그렇게 보여집니다. 외모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우리 남자들도 지상 최고의 미녀가 아니라도 내가 바라는 요소들에 맞다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번에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총 118개로 나눈 저의 강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여자를 처음 대면할 때나 헌팅하러 갔을 때 혹은 대화를 이어가는 게 어색할 때나 스킨십이나 그 이상의 상황 등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조직 내에서의 행동 양식까지 매력적인 캐릭터를 구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멘트,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강좌 시나리오 118입니다. 이벤트 기간이 걸려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부담이 커지고 부담이 클수록 선택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이라는 말뿐인 허울 대신 부담을 낮추는 신뢰부터 세운 거죠.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여자가 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했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과 관계를 정의하는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욕망은 닮아있고 결국 선택은 자유로울 때 더 강해집니다. 누군가를 관리할 필요도 나를 과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렘이라는 판타지는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오래된 갈망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받기 위해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여자에게 맞추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나답게 서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이 늘 곁에 있든 없든 내 선택과 내 결이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도 두려움 없이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 역시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택받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